저번에 리뷰한 달리 모델의 리뷰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겟 모델의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한 어텐션 모델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개발되었던 겟 모델들은 텍스트 투 이미지 태스크를 이제 센텐스 벡터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델들은 워드에 대한 정보를 손실하게 되어서 이제 워드가 가지고 있는 디테일한 정보를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워드 레벨 정보까지 반영하여 정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겟 모델의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어텐션에 관한 그 논문은 이제 저번에 리뷰했던 블로그 트랜스포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겟 모델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센텐스 벡터를 인코딩하여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워드 레벨의 정보가 이제 부족하여 이제 디테일한 정보가 손실되는 이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코코 데이터셋 같은 복잡한 이미지를 생성할 때 이제 더 큰 문제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어텐션을 겐에 적용하여서 워드 레벨의 정보 손실을 막아 이제 세밀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어텐션 겐을 제안하였습니다. 모델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이 밑에 어텐션 제너레이티브 네트워크인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부분과 이제 딥 어텐셔널 멀티모달 시밀러리티 모델의 부분인 로스를 계산하는 이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어텐셔널 제너레이티브 네트워크로 이제 각 단어에 포커싱을 하여 서브 리즌을 잘 그리게 하는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여기 맨 첫 줄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제 딱 각각 요 생성기 G0, G1, G2에서 생성한 이미지인데, 맨 처음에 나와 있는 G0는 64 곱하기 64의 이미지로 흐릿하고 이제 전역적인 정보를 그린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생성기가 단어의 특징, 워드 피처를 점점 같이 학습함으로써 이제 그 새 눈이나 전체적인 부분이나 이 다리 같이 이제 지역적인 정보를 잘 학습하여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각 그 단어가 이제 그린 이제 서브리즌들이 잘 포커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 모델에 대해서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런 this verb is read 이런 그 문장이 텍스트 인코더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워드 피처, 그 단어 피처는 단어 피처에, 센텐스 피처는 센텐스 피처에 각각 인코딩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센텐스 피처만을 이용하여 이제 여기를 통과해서 G0를 이용해서 64 곱하기 64의 센텐스 피처만을 이용한 이미지가 저해상도의 이미지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 뒤에 워드 컨텍스트 벡터를 이제 형성하기 위해서 워드 컨텍스트 벡터는 그 특정 단어와 그 주변 문맥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벡터 있고, 이 그 특정 단어와 문맥 사이 관계를 표현하는 벡터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서브 리전의 이미지 벡터를 이용해서 이제 어텐션 레이어를 통해서 단어 벡터를 쿼리하게 됩니다. 이제 단어 벡터를 쿼리하다는 라는 뜻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단어 벡터를 쿼리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단어 인베딩, 그 컴퓨터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어를 이제 변환시켜 놓은 단어 인베딩 공간에서 이제 해당 단어를에 대한 벡터를 이제 가져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3에서 그 단어 벡터를 쿼리해서 워드 컨텍스트 벡터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리전 이미지 벡터, 그 이미지의 그 리저널 벡터랑 이제 앞서 3에서 만든 워드 컨텍스트 벡터를 결합해서 이제 corresponding word context 벡터를 만들어서 이제 그 새로운 이미지의 특징을 같이 학습해서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 쉽게 설명드리면, 앞에서는 센텐스 피처를 이용해서 이제 나온 그 레이어와 그 벡터와, 요 위에서는 워드 피처를 이제 벡터화 시켜가지고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어 이제 워드 피처의 정보를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DAM, SM 그 부분이 있는데, 이 구성 요소는 이제 여기에서 만들어낸 이제 이미지를 이미지 인코더에 넣고, 여기에서의 로컬 이미지 피처 요거 벡터와 워드 피처 그 벡터와 이 두 개 사이의 로스를 이제 계산하는 모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아까 말했던 그 두 가지 모델을 이제 기여했다고 하고, 최신 겐보다 뛰어난 성능을 또 보인다고 하고, 이제 어텐션 레이어를 시각화를 이용해서 상세한 이제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밑에 겐을 차곡차곡 뽑아냄으로써 이게 그 상세한 분석 가능하게 되는 이제 이미지들을 뽑아내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부 겐을 이제 자동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에 좀 그 기여하고 있는데, 어텐션을 이용해서 이제 그 조건부 겐의 조건들을 워드 피처를 뽑아서 자동적으로 넣어줘가지고 이 모델이 자동으로 워드 피처를 잘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제 겐 모델에 적용해서 이제 워드 레벨과 센텐스 레벨의 정보를 포함해서 이미지를 좀 잘 생성해내고 있었습니다. 좀 더 이제 수식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어텐셔널 제너레이티브 네트워크는 이제 아직 그 관련성이 높은 워드를 조건으로 계속 넣어주면서 그 다양한 하위 영역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위에 이 그림에서는 모델은 이제 세 개의 제너레이터 G0, G1, G2, 그리고 인풋으로 이제 나오는 히든 레이어 이 H0, H1, H2, 스몰 투 스케일 이미지, 여기 64 곱하기 63, 128 곱하기 128, 256 곱하기 266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H0는 이제 FCA, 여기 FCA는 이 센텐스 벡터를 이제 조건 벡터로 변환하여서 요거를 이제 노이즈 벡터를 같이 넣어서 만들어낸 게 H0. 여기를 보시면 센텐스 피처를 넣어서 CFCA를 통과해서 이제 H0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HI는 이전에 들어왔던 H, 여기를 보시면 그 H1을 보시면 H0를 인풋으로 받고 있죠. H0를 인풋으로 받고 위에는 F1 attention, F1 attention과 H0를 같이 인풋으로 받아서 H1이 탄생하는 그런 수식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수식을 또 간단히 설명하게 드리면, 맨 처음에만 그냥 센텐스 피처로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그 뒤에부터는 그 전에 그 H0와 그 워드 피처에서 어텐션에
빠져나온 그 두 개를 매트릭스를 같이 학습해서 그 다음 이미지를 생성해내서 이제 워드 레벨을 에 대한 정보를 점점 학습해 나간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 어텐션에는 이제 EH 이렇게 두 가지의 인풋이 들어가는데 이 이미지에 제가 적어놨는데 E는 이제 워드 피처에서 뽑아온 이제 E고 H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히든 레이어에 H 이게 같이 들어가서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워드 피처는 이제 새로운 퍼스펙트 레이어를 추가해서 그 커먼 시멘틱 스페이스로 이제 변환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특징을 뽑은 이제 E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히든 피처 H의 이미지는 이제 서브 리전에 그 각각이 이제 또 커리를 해서 워드 컨텍스트 벡터를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워드 컨텍스트 벡터를 또 계산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F 어텐션에 EH를 이제 집어넣어서 이미지 피처 세트 H에 대해서 이제 워드 컨텍스트 매트릭스를 제공하게 되고 다음에 이미지 피처 이 H1과 앞에서 만든 워드 컨텍스트 피처를 이제 결합해서 이미지를 그 다음 이미지를 또 생성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목적 함수는 이제 제너레이터의 목적 함수와 이제 DAM, SM의 목적 함수를 같이 합해서 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 여기 앞에 있는 람다는 이제 DASM의 이제 가중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앞에 있는 첫째 항의 이제 목적 함수를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이제 생성기에 이제 대응하는 판별기를 가지고 있는데 앞에서 unconditional loss 판별기 이제 DI의 인풋의 이미지 이제 비조건 로스죠. 이제 앞에 조건을 주지 않은 센텐스만 줬으니까 이제 이미지만을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조건 로스는 이제 그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와 글로벌 센텐스 벡터가 같이 들어가서 이제 그, 그 로스를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비조건 로스에서는 이제 이미지가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이를 판단을 하고 뒤에 이제 조건은 벡터 센텐스 벡터를 같이 이미지와 같이 줬으니까 이 이미지와 이 센텐스 벡터 센텐스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AM, SM의 이제 함수가 되는데 이제 이 첫째 항과는 다르게 이 판별기의 목적 함수는 이제 그 진짜와 가짜를 분류하도록 이제 걔네 원래 그 학습 목적이죠. 진짜와 가짜를 서로 로스를 통해서 분류를 하면서 이제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트레이닝 되는 것이고요. 이제 어텐션의 판별자는 구조적으로 이제 분리되어 있어서 병렬 학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또 DAM, SM에 대해서 이제 또 수식으로 자세하게 어떻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텍스트 인코더에서는 바이너리 다이렉셔널 LSTM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양방향 LSTM으로 이제 순방향, 역방향 각각 한 개씩의 히든 레이어를 히든 스테이트를 가져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단어의 의미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 텍스트 인코더에서는 양방향 LSTM 사용하고 CNN 이미지 인코더에서는 CNN을 사용하였습니다. CNN 중간 레이어에서 이제 서브 리전을 학습하고
다음 레이어에서 글로벌 피처를 학습하여 그 이미지 인코더는 그 프리트레이닝된 인셉션 V3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뭐 각 그 수식은 이렇고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 텍스트 매칭의 스코어를 측정하도록 이제 설계를 해주는데 여기 보면 이제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게 이제 그 제2번째 서블리전의 그 이미지의 제1번째 서블리전 이미지와 이제 i번째 워드와의 이제 다 프로덕트 시밀러리티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다 프로덕트 시밀러리티를 정규화하여서 이제 어텐션 모델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 CI는 이제 i번째 단어와 이제 관련된 이미지의 서브리즌을 다이나믹하게 이제 표현한 것인데 각 그 지역 벡터에 대해서 이제 시그마 이제 웨이트드 썸으로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이 람다 1은 이제 해당 이제 지역 컨텍스트 벡터에서 얼마나 어텐션을 기울일 것인지에 이제 의한 이제 가중치 이제 람다가 이제 높아지면은 더 어텐션을 기울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제 가중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이 이후에 앞에서 나온 CI와 이제 EI 사이에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이제 계산해서 이제 i번째 단어와 그 이미지 사이의 시밀러리티를 정의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이제 R2 요거는 이제 워드 투 리전 컨텍스트 페어로 의 중요 이제 그 리전 컨텍스트 페어와 이제 워드 리전 컨텍스트와 워드 사이의 페어를 그 중요도를 얼마나 확대할지 결정하는 요소로 이게 무한대로 가까워지면 이 RQD는 최대로 수렴하게 되어 있죠. 이게 로그의 그거니까. 그 다음에 DMSM 로스를 또 설명드리면 DMSM 로스는 이미지와 센텐스의 매칭 간의 그 슈퍼바이전으로 그 이미지와 센텐스 간의 매칭만을 이제 지도해 주면서 세미 지도 방법으로 이제 설계되었는데 이것을 보면은 이제 이미지 QI와 문장 DI가 일치할 이제 사후 확률 포스테리어 프로버빌리티를 이제 이 수식으로 나와져 있고 여기를 보면은 각각 이제 QI일 때 DI, DI일 때 QI의 이제 사후 확률 포스테리어 프로버빌리티를 모두 계산해서 이제 로스로 사용하였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따라서 이제 그 워드에 대해서 뭐 그 이미지와 문장일 때 이미지, 이미지일 때 문장 이렇게 두 개랑 이제 센텐스에서 이제 이미지일 때 문장, 문장일 때 이미지 이렇게 그, 그 사후 확률, posterior probability를 계산을 해서 이제 로스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이제 실험은 클럽과 코코 데이터 어셋으로 이제 평가를 하였는데 여기를 보면 attention gain 2가 이제 초록색 선으로 보면 좀 가장 좋게 attention gain 1보다 2가 더 가장 좋게 나올 수 있는데 이 1, 2의 그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요 위에를 보시면 요 어텐션 그 제너레이터 모델이 3개 이제 F 어텐션 모델이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2 모델입니다. 이 어텐션 모델이 2개 이용돼서 2 모델이고 앞에 밑에 나와 있던 어텐션 1은 여기에서 하나를 없앤 이제 그렇게 되면은 F 어텐션 1개고 제너레이터 이렇게 2개가 되겠죠. 그 모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논문에서는 이 어텐션 2가
가장 성능이 좋아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어텐션 3개를 쌓은 모델은 왜 못 만들어갔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그 모델에서는 메모리 문제상으로 이제 못 만들었다고 하는데 또 어텐션 3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더 좋은 성능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인셉션 스코어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이고 R의 점수에서도 이제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요거를 보면 여기 말씀드릴 점이 있는데 이제 여기 데이터가 이제 클럽과 코코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요게 요 밑에 있는 게 코코, 위에 있는 게 클럽을 학습시킨 모델입니다. 여기를 보면 너무 그게 에포크에 대해서 불안정하기도 하고 이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데 이제 복잡한 코코 데이터셋 아까 말했듯이 코코 데이터셋이 복잡한데 복잡한 코코 데이터셋에서 학습을 했을 때 더 안정적으로 이제 수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모델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텍스트를 넣어주면 그 제너레이터 1, 2, 3에서 점진적으로 이 상세한 디테일 면측에서 잘 학습된 것을 볼 수 있고 요 밑에 이제 빨간 글씨를 보면 이게 attention 1 F attention 1에서 이제 bird, yellow, the, round, is의 그 지역들 학습되고 있는 그 서브 리즌을 하얀색으로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벌브를 여기를 하얀색으로 표시를 해주고 그 밑에 어텐션은 더 그 확실하게 벌브를 캐치를 하고 옐로우는 이쪽으로 또 캐치를 하고 블랙은 또 눈 쪽으로 또 캐치를 하고 라운드를 또 캐치를 하고 잘 캐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코 데이터셋 자체가 이 그 각자 객체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그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 플로트 해서 이 바나나와 키위를 넣었는데 또 생성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바나나와 여기 밑에 키위를 같이 잘 생성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바나나는 요 위쪽에 하얀색으로 칠을 해놓고 밑에 키위는 아래 딱 그 바나나와 키위를 구별해낼 정도의 이제 디테일한 면에서 잘 학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하지만 여기서 단점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피규어 7 여기에서 이제 눈이 여러 개인 동화에만 이제 존재하는 새를 만들어내는 이제 좀 세밀한 지역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이제 생성해내는 부분에서 이제 논문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보여진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제 그 겐 모델들은 텍스트 투 이미지 태스크를 이제 문장에 대해서 이제 학습시켜서 이제 워드에 대한 정보를 손실하게 돼서 이제 디테일한 정보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이제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걔네 어텐션을 적용해서 이제 워드의 정보를 그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계층적으로 이제 학습을 시켜서 이제 상세한 정보를 계층적으로 이제 표현해내는 모델을 만들어낸 부분이 참 좀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한 이미지를 잘 그 이미지들에서 복잡한 이미지들 코코 데이터셋 같은 이미지들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이제 워드랩의 정보를 학습해서 그 상세한 단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자동적으로 그리고
또 의미 없는 형태로 붕괴된 지역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상대한 단계적 학습을 하기 때문에 서브 리즌을 잘 찾아내서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단계가 지날수록 이제 워드 레벨 정보를 학습을 하면서 아까 말했다시피 세밀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이미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세 가지의 이제 실험, 앞으로의 실험 방안, 이제 또 의문점이 들어오는데, 일단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층을 하나 더 쌓아서 어텐션 겐 3를 만들어 놓으면 더 디테일한 정보를 봐서 생성이 잘 될까가 좀 궁금하였고, 또 앞에 여기에서는 이제 자동적으로 워드 레벨 정보를 뽑아냈는데, 또 다른 모델을 붙여서 워드 정보에서 감성적 워드를 뽑아낸다던가, 또 뭐 다른 영역, 다른 워드, 뭐 다른 의미를 뽑아내면 또 거기에 대한 잘 설명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질까도 궁금했고, 이 생성이 완료된 이후에 이 전역적인 정보를 좀 더 보완하는 또 층이 있으면 좀 더 세밀하면서 현실적인 이미지를 생성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